전세제도가 사라지면 한국의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제도는 사실 약간 이상한 제도이긴 합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께 들은 게 뭐냐면 이 돈을 집주인한테 맡겼다가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는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공짜로 사는 거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게 벌써 한 30년 전인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그때는 뭐 자본주의, 인플레이션, 금리, 대출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전세라는 것은 임차인이나 집주인이나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매달 몇십만 원씩 월세를 내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어떤 글들을 보면 전세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라고 하는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세제도가 없어진다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 없는 미국과 일본을 볼게요. 예전에 일본 출장을 갔다가 호텔 옆에 부동산이 있어서 이 종이로 막 매물이 붙어있길래 한번 봤습니다. 그때 한국말을 잘하는 일본 거래처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 얼마야? 라고 물어봤더니 20억 엔이라고 했습니다. 20억 엔이면 200억? 에이 말도 안 돼. 잘못 본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다시 물어봤더니 네 20억 엔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다이칸야마에 있던 어떤 맨션이었는데 한 70평 정도로 기억해요. 근데 그 거래처 사람이 하는 말이 아오야마에 가면 더 비싸다. 이런 말을 해서 나는 일본 집값이 좀 저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왔었는데 몇 달 뒤에 또 일본을 갔을 때 도쿄의 다른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부동산 매물을 봤는데 뭐 5억 엔, 7억 엔 이런 것들이 꽤 있었어요. 한화로 50억, 70억이죠. 일본 부동산이 결코 우리나라보다 싸지 않았습니다. 도쿄 변두리에는 빈집들이 많더라도 중심부는 비싸요. 일본은 전세가 없고 임차 방식으로 월세만 이루어져 있는 형태인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세가 없어지고 전부 월세만 존재하게 된다고 한번 볼게요. 월세는 최소 물가만큼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파트의 월세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이렇게 되면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수요가 주거용 부동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 상가나 건물 투자했던 수요가 아파트로 오게 된다는 의미예요. 왜냐고? 상가보다 훨씬 공실률이 적고 수익성도 좋아졌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또 아파트 시세가 자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월세가 좀 비싸다 싶으면 전세로 바꾸고 전세가 좀 비싸다 싶으면 월세로 바꾸고 이렇게 선택권이 있는데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만 남는다면 임대인이 슈퍼 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좋은 대출이 아닙니다. 자산을 취득하는 게 아닌데 대출을 받는다는 건 돈의 논리에 맞지가 않죠. 주택담보대출은 그 주택을 담보로 받는데 전세자금 대출은 담보가 없어요. 이상하죠. 임차인은 담보가 없는데 뭘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볼게요. 전세자금 대출이 없다면 내 현금만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내 예산 내에서 살아요.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이란 게 있네? 그러면은 커뮤니티 잘 되어 있는 새 아파트 가서 살아볼까? 좀 더 직장이랑 가까운 곳에서 살아볼까? 이런 수요가 생기면서 입지 좋은 곳, 신축 이런 곳들로 사람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임차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전세가, 매매가가 좁혀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갭으로 투자하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투자자들이 갭 투자를 안 한다 하더라도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방의 소도시들을 보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비율이 수도권보다는 현저히 낮아요. 이유는 그 동네에서는 모든 게 비슷비슷하거든요. 도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딜 살아도 출퇴근 시간도 비슷하고 인프라도 비슷비슷한데 이 서울 경기도 쪽은 출퇴근 시간도 차이가 많이 나고 약간의 차이에 따라서 생활 환경이 확 좋았다가 확 안 좋아졌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양극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딱 막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막으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당장 재계약해야 할 사람들이 대출 연장을 하려고 봤더니 갑자기 은행에서 안 된대. 또는 대출 받아서 뭐 아이도 키우고 교통 좋은 곳에서 살려고 이사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안 된대. 아니 그동안 잘해주다가 왜 나만 할 때 안 해주는 거지? 이런 목소리가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만 명, 수십만 명이었다는 거죠.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것보다 즉 이미 집이 있는 유주택자를 건드리는 것보다 무주택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을 건드리는 게 훨씬 더 반발력이 큽니다. 우리는 집도 없는데 대출까지 건드리면 어쩌라는 거야? 어디서 살라는 거야? 이렇게 바로 항의가 쏟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바로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뭐 그렇다 쳐도 또
하나의 문제점이 전세 보증을 나라에서 해주고 있다는 건데요. 이건 정말 이상한 거죠. 우리의 세금이 좀 이상하게 엉뚱하게 쓰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집주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인데 이걸 왜 세금으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죠. 만약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 예를 들어 집값이 KB 시세로 10억인데 집주인이 못 돌려주는 전세금이 3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집의 3억만큼의 비율인 30%를 지분으로 준다. 그리고 몇 달 안에 매도를 해서 지분만큼 나눠 갖는다. 뭐 이런 식의 법안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계속 전세 보증금을 세금으로 떼우게 되면 나라만 힘들어집니다. 직장인들 아시죠? 월급 들어올 때마다 세금 꽤 많이 나가는 거. 자영업자들도 알 겁니다. 세금 내고 나니까 남는 게 없더라. 이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세 제도는 잘 활용하면 매달 나가는 돈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요.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에서 보증 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런 말 한다고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작은 목소리들이 모이면 또 어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날이 추워졌습니다. 핸드크림과 선크림 꼭 바르시고 립밤도 바르시고 댓글에 저보고 선크림 뭐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저는 선물 받은 거 씁니다. 문화센터에서 오신 분들 몇 분이 선크림을 선물을 주셔서 그분들이 주신 거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오시기 전에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와 김 부장 이야기 꼭 읽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